전문 학원 시스템이 있는 공부방 만들기. 이게 왜 필요할까요? 공부방에 대한 가장 안 좋은 편견. 전문적이지 않다잖아요. 그냥 집에서, 어, 그냥 돈 좀 벌려고 하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나마 학원, 교습소, 공부방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덜 전문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 학원 시스템이 있는 게 오히려 많은 공부방들 사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학원이라고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학원이라고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냥 학원이라는 곳, 건물에 있다는 거, 그거만으로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전문 학원 시스템에서 필요한 5가지를 지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나만의 브랜드. 솔직히 이거 말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1인 학원 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차별화가 바로 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알리기 위한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학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들마다 기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생각하시죠? 네. 삼성은 뭘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란색에 흰색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LG LG 회사에서는 문서에 회사 문서에 파란색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파란색은 삼성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그 색깔 하나도 이건 삼성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뭐가 있나요? 요즘에는 왜 예전에는 그 뭔가 이렇게 바뀐 집 소개할 때 그 BGM으로 따라라라라 이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거 나올 때 두둥 하고 이게 나오는데요. 음, 그렇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애플은 네, 사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게 있는 거와 없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로고와 그리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나갈 때 캐치프레이즈를 네, 쓰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 여기에 아까 답을 하신 이루다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시는 블로그와 그리고 당근마켓, 당근에서 소식을 올릴 때 항상 네,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쓰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난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 이루다 영어입니다. 이렇게 항상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캐치프레이즈든 로고든 그렇게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입 상담 후에 명함과 그리고 간단한 그런 안내 팜플릿만 들고 돌려보내도 공부방의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요즘에는 미리 캠퍼스에서 되게 다양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봉투, 뭐 명함, 기타 등등 너무나 다양한 것들 팜플렛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전에 몇 번 강의를 해서 어쨌든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나만의 브랜드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2가지거든요. 로고 만들고 캐치프레이즈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명함 그리고 아이를 교재 나갈 때 스티커 붙이는 거, 네, 그거 그리고 전단지에도 똑같이 그다음에 안내문에도 팜플렛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어머님들한테 선물을 주실 때도 요새 그 아까 얘기한 미리 캔버스에 이거 제작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번째는 특화된 커리큘럼이거든요. 아까 차별화되지 못한 거에서 커리큘럼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많은 학원에서 사용하는 이거 브릭스 교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커리큘럼 다 제공을 하니까 이분들은 똑같이 사용을 하실 텐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막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그냥 고민을 하시면은 그래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잘하는 학원으로 포지셔닝을 하겠습니까? 말하기 전문? 아까 왜 우리 그 차별화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학원이라고 하면 자꾸자꾸 멘트를 날리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거를 잘하는 학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 전문인데 뭐 유엠 영어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초등을 그 이후로는 안 하다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저는 어,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초등부터 고등 영어를 준비를 시켜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등부터 중고등 영어, 입시 영어를 준비를 시켜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거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엄마들은 보내세요.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스피킹과 뭐 뭐죠? 스피킹 뭐 이런 거 리스닝을 저는 전문으로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고등부도 저는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내신이 잘 나오게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모의고사를 같이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어정쩡하게 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다가 그다음에 내신 또는 내신 대비를 해서 둘 다 3등급, 상등급 하는 것보다 모의고사를 접고 그냥 내신만 100% 해서 1등급을 찍는 게 저는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진짜로 괜찮은 건지, 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영어라는 거는 되게 독특하게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돼요. 그쵸. 국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그래머 뭐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끌고 가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잘하려고 하니까 성장하는 게 더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나는 말하기 전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문법이 약하다고 학원을 끊어요. 나는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이거를 못한다고 또 학원을 끊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다 한다고 한들 엄마가 그래 저기는 다 봐주는 학원이니까 여기를 보내야지라는 거를 요즘에는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만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오시도록 네,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나만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계속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온 게 블로그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 추천을 하거나 광고를 봐도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3년에 신규생이 5명인가밖에 안 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7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소개였어요.
모두 다 소개였는데 신기하게 다들 검색을 해보시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검색을 웬만하면 다 해보잖아요. 진짜 추천을 했는데 나한테 맞는 건지를 엄마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 블로그 안에서. 그래서 블로그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담 시스템이에요. 네, 상담에 대한 거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리 광고를 해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의를 3명 했는데 3명 등록한 것과 문의가 10명이 와서 상담이 10명 했는데 3명 등록한 것과 이거를 해서 저는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등록률을 높이는 게. 그래서 상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오셨다고 해서 애들 이렇게 교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머님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해요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30분, 40분 동안 내 얘기만 하고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상담 시스템을 미리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어, 우리 학원에 문의를 온 그 시점부터 시작이에요. 전화가 왔을 때 우리 학원에 대한 블로그 링크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학원 규칙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예약을 했을 때 문자로 어머니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규 상담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커리큘럼 설명에만 집중을 하는 거. 솔직히 우리 엄마들이랑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하잖아요. 신규 상담을 할 때. 근데 1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이 원장이 선생님이 설명하고 엄마는 거의 듣는 시거든요. 네. 제가 전에 차를 보러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였는데도 그분이 한 20분 얘기했나? 그랬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엄마들은 과연 내가 저 학원을 너무너무 보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파악을 하고 하는 건데 계속 우리 학원은 이래요. 우리 학원이 이래요. 이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 어쨌든 이런 거를 하느라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저는 미리 넬트 테스트 링크를 보내드려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기 전에 내가 이미 파악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하는 레벨 테스트라고 해서 얼마나 뭐 전문적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그걸 가지고 학생이랑 앉았을 때 그거를 보면서 어머님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이 정도 수준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께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 이건 정말 다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래서 좋아요. 이런 걸 잘해요. 다른 학원보다 좋아요라고 한들 잘 가르치는 거, 뭐 관리를 잘한다는 거. 이미 모든 학원들이 솔직히 못 가르치는 학원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엄마는 생각해 볼게요. 정말 생각해 볼게요라는 얘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별로 그렇게 딱히 뭔가가 없네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원서를 쓰고 그리고 정말 카드를 결제를 하고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간 엄마는 아이랑 수업 시간이 맞거나 뭐 수강료가 낮거나 뭐 집이 가깝거나 이런 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부방 중에서 우리 학원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원의 첫인상이거든요. 엄마들한테. 네.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 니즈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내 얘기만 막 하고 있으면 엄마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집중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때 그 대화가 되게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더라도 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때 오늘 진짜 재밌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학부모님도 학원에 왔을 때 엄마가 되게 아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상담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담용 PPT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비해서 공부방은 비전문적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로만 하면은 집중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 자료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 해야 더 이미지로 네, 인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담이 자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거 있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 맞다 아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PPT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흐름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플로우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담 PPT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나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추구하는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전 제시, 네, 커리큘럼, 수업 규칙 이런 것들을 네, 하시면 좋습니다.